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투자 노하우도 증가시켜주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0시 4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도 여러모로 신경 쓰는 게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 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달 25번째 수익 실현 의견까지 진행을 했는데 10월달 참 바쁘게 지나왔습니다. 11월달 우리 예상 종목들도 잘 또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11월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기에는 또 목표 수익률을 조금 높이 잡아서 수익을 또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또 11월 초에도 여러분 항상 마수거리는 치고 갈 겁니다. 수익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우리가 첫 번째 수익 실현 종목을 또 만들어내야지 부담 없이 또 1번, 2번, 3번 해나가면서 또 수익을 또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또 새로운 종목은 제가 뭐합니까? 찾아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만들어 나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만 누르십시오. 두 번 누르면 취소됩니다. 아시겠죠? 가끔 안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 계신데 그런 거 말고요. 기왕이시면 좋아요 다 눌러주셔요. 좋아요는 많으면 많을수록 머니케어 뉴스의 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회원분들께서 좀 챙겨주셔야지 누가 챙겨줍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후원은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엔 제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6년도를 예상을 다 해봤는데 제가 또 예상은 상당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수익이 나고 저도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주 많이 나아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들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적당하게 다시 2026년도 진행 기획을 갖다 여러분 12월 달에 발표를 할 테니까요.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미팅 오시는 분들은 11월 8일 날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2025년 205번째 10월 25번째 수익 실현 의견을 또 진행했습니다. 종목은 SOS랩이었고요. 장중에 제가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물려서 다시 올라올 때 제가 수익 만들어내라. 그때가 좋은 기회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공부 하나 하셨죠? 자, 급등하는 종목은요. 한번 보통 올라오고 다시 한번 또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과정이 성장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한 100%는 아니고요. 보통 보면 한 좋은 것들 같은 경우는 한 8할 정도는 눌렸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간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분봉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눌리게 되면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구간에서 타임을 못 놓쳤다라고 한다 그래서 또 많이 눌리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센스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스크래어님들에겐 제가 아까 분봉 차트도 보내드렸죠.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제가 우울해 하실까봐 혹시라도 또 친절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드리겠다 했고요. 저는 녹화 중에 또 알람이 울려가지고 녹화 딱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 드렸다는 거 그만큼 저는 또 아침에 바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케어맨입니다. 좋아요 한 번 더 누르세요. 자, LIG 넥스원 제가 볼 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가는 쪽에 최대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나왔죠. 수주 소식. 이게 이제 방산만 미사일만 쪽만 해당이 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은 우주 항공 즉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주를 딱 받아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동사한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본 플러스 항상 원 플러스 원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LIG 넥스원은 가지고 있는 테마가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일단 방산 분야, 로봇 분야,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분야까지 세 가지를 다 가지게 되는 매출 구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로봇 쪽에서는 매출이 별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큰 또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높이 또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종목을 좋구나라고 좀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나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평단 조절하고 잘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그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단 조절하고 드리블을 잘해주면 또 이런 결과치가 나오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지금 어닝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 부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부터 좋은 소식이 계속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전체적인 상황은 그려졌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제 또 한미 정상회담 지내고 나서 결과 나온 게 또 국방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협력하겠다. 그게 뭐 미사일 관련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미국도 단거리 방어무기 있지 않겠습니까? 100km 안쪽에 있는 것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IG 넥슨이 상당히 또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좀 저렴한 것들은 개발하기 상당히 힘들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중동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어떻습니까? 100km 안쪽에 있는 그런 방어 무기들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중동은 항상 화약고라고 합니다. 국경지대에서 발생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방어 무기를 설치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나 시스템하고 상당히 트러블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부분도 여러분들 좋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 그런 동종업계에서 우리나라끼리 좀 그런 것 갖고 안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이 과정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여기를 돌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볼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 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수익 실현 시점이 언제가 좋을까 이 부분을 즐겁게 고민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NC 솔루션, 뭐 방산 쪽 관련돼서는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있죠. 현대로템은 조금 치고 달렸거든요. 현대로템 잘 나가면 얘가 매출이 빠질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보면 뭐 K9 자주포 수출 관련된 이야기는 별로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 하락하고 이렇게 조정이 받았으면 여기서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돼. 제가 비중 확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리 다 잡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여기서 못 잡아가지고 놓친 듯 했으나 다시 또 이렇게 수렴하는 것들 제가 예상대로 해서 수렴되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주는 거 이건 정석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계속 실적이 YY 대비 성장하고 QQ 대비해서 진행도가 좋은 종목들은 62동 평균선 아주 좋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여기서 꼬꾸라질 만한 사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략을 또 해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제가 말씀드리고 11월 종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게 11월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머니케어 뉴스 케어문이 얼마나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왔는지를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누누이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이미 잘 올라왔습니다. 뭐 때가 되니까 다 사람들이 매수하고 들어오잖아요. 뭐 알 사람들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일반인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은 이 리듬감이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또 컨트롤 해주는 가이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다시 뭐 이제 우리가 기본 수익률 이상으로 올라왔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잘 드리블 가야 돼요. 제가 가급적이면 오래 끌 수 있으면 오래 끌 수 있도록 해볼 텐데, 제발 한 3%씩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막 9%, 막 7% 이렇게 때리면 안 돼. 그러면 이게 개인들이 안 따라온단 말이죠. 살살 끌어올려야지. 그리고 막판에 한번 치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치고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다 한번 팍 때려줘야 되는 거지. 저는 이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위로다가 장대양 뭉치고 살짝 눌러주고 다시 한번 쳐주고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이게 약 올리면서 올라가야지 주가가 우리가 수익을 또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각캔바이오 이것도 뭐 알테오전하고 같이 보자라고 하고 다 흐름 자체 그 양봉 들어오는 시점 뭐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조화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서 같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관련된 넘버 원, 투가 움직이는데 나머지 건 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너무 이렇게 스몰캡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줄겨나갔을 때 나중에 팔 때가 힘들어. 아시겠죠?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원을 제한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것들을 조정해 나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들이 손해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잖아. 저도 돈 벌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은퇴자입니다, 여러분들. 은퇴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피해보는 짓은 저는 안 해요.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할 만큼 저는 그렇게 삶을 살아오진 않았거든요. 자,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회원분들이 지금 평균 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50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정도면 삶의 이치를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BHI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원전 관련된 종목은 다 이제 정리를 수익을 냈고 또 10월 달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 많이 또 재미를 또 봤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BH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 내고 다시 또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수익을 냈죠. 이때. 그리고 다시 공략을 하는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S&T 에너지 어제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지금 뭐 한 개씩 두 개씩 만들어 나가는데 마음만 먹으면 뭐 우리가 지금도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 스몰캡 같은 경우는 치고 달리며 수급이 좋을 때 우리가 매도를 쳐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다 그거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리듬 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HI 보면서 제가 일부 시간에 현대건설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대건설을 갖다가 다시 공략을 할 거다라는 사실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좀 안정적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즐겨 나갈 수 있는 거. 뭐, 그 두산 에너비터 유명한 건 잘 알죠? 뭐 삼성전자도 유명한 거 알고 다 그쵸. 근데 사람들이 아는 게 맨날 그거라고. 근데 그게 나쁘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참전을 하기 위해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저는 항상 그 시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매달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또 다음 달을 위해서 할 때 매달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밸런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원칙에 맞게끔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 나는 뭐 삼성전자 갖고 뭐 60% 수익을 냈어. 뭐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당신은. 다른 거는 그게 끝나고 나면 당신 주식 거래 할 수 없어. 그것이 문제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래서 다음 것도 또 들어가는데 멍청이 쫙 들고 있다가 한번 물리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장이 좋을 때나 장이 안 좋을 때나 항상 우린 평장에 더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는요, 평장이 가장 강해요. 그 다음에 뭐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랑 비슷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스윙 거래하고 롱숏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그때마다 충분히 우리가 다 커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달 11월 8일 날에 여러분들이 좀 버블이냐, 뭐 AI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다 솔루션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야기 드릴 거고요. 제가 살짝 언급은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두 번, 세 번 이야기는 드리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 대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 충분히 체크해 주시고, 저는 2000년도 초반에 닷컴 버블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다 버블이 오는 징조, 그런 내용들을 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008년도도 문제없이 살아남았고, 그쵸? 여러 가지 위기를 다 겪고 올 때, 그런 리스크를 다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일단 2026년도까지는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된다. 일단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2027년도부터지 2026년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코리아 FT 여러분 오늘 평단 조절해서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렸는데 제가 저는 6,090원에 좀 다시 평단을 잡아서 평단을 조금 낮췄습니다. 비중 30%로 올렸고요. 글쎄요 뭐 어제 뭐 반응이 별 신통치 않아가지고 좀 어제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현대차도 오르고 기아도 오르잖아요.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가에 센 놈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SL도 그렇고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바라보는 게 뭐야? 그 다음은 뭐니? 뭐 이런 것들도 사람이 항상 찾아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이슈로 좀 봐도 되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제가 리포트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미국 공장 영업이익률이 약 9.8%, 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문제없이 가동이 되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팔려고 하는 물량은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그래야지 뭐합니까? 아니, 관세도 면제받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고, 또 GM 관련된 또 GM이 하이브리드카 만들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걔들 못해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또 서플라이 체인이 시작이 되면 코리아 FTA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나타날 겁니다. 뭐 전체 기업의 뭐 현대차 매출이 80%다 하더라도 해외 특히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한 20% 정도만 차지한다 하려면 회사는 당연히 BQ가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으니까 여기서 공방을 좀 때리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향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이게 하방이야, 상방이야. 이런 것들을 갖다 뇌피셜을 잘 작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하방으로 내려가면 많이 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는 관세 리스크가 있을 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미 한번 보여줬어. 그러니까, 야, 이때는 왜 오른 건데? 그랬더니 하이브리드 카밖에 안 팔린대. 그래서 얘가 쭉 올라간 거야. 예를 들어서. 물론 살짝 다른 분야도 조금 있긴 했지만, 그 주력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뇌피셜을 작동시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과정을 또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가는 것들이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 종목을 오래 들고 갈 거냐? 저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저 종목은 한 15% 이상만 나오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 주길 기다려줘야죠. 지금 어쨌든 에이펙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 하다가 야 빈틈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점이 올 거고요. 자,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마지막 이제 상방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인데 저는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이 더 배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연말이잖아요. 연말 지금 보시면 화장품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 되면 직전 지금 7월달 고점 찍고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다 그럴 거예요. 화장품 관련된 것들은. 그리고 성수기 돌아와서 지금 발주가 안 들어왔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세 이슈 때문에 발주가 안 들어오는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왔는데 내일까지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또 무슨 또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커버링은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섹터 매니저들이 뭔가 한 짓은 해야 되거든요. 왜? 지금 11월 달, 12월 달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두 달 내에 한 번 정도는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아래로 찔러버리면 그건 미친놈이지.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한 번 정도 위로 끌은 다음에 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5만 원 이상 정도는 한 번 끌어올려야 되거든. 적어도 어디 구간이냐면 여기까지는 올려야 돼. 지금보다 그러니까 이 ETF라든지 여러 가지 패시브 펀드들 내용도 좀 생각을 해보면 52,500원 정도 보고 저는 있거든요. 그게 들어와야지 정상인데 여기서 많이 꼬꾸라진다 그러면 매크로가 깨져버리는 것들인데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한번 끌고 올라왔다가 이제 또 연말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아마존이요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았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조금 같이 하면 좀 나쁜 이슈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래쪽에 들어오면 매수가 좀 세게 들어오는 그런 세양들이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공방자리고요. 그러면 제가 해석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상방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월 중순 이슈입니다. 11월 한 중순 둘째 주니까 10 며칠입니다. 그러니까 그쯤까지 일단 드리블 가시죠. 롯데주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별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어요. 이건 뭐 상법 개정 문제하고 좀 있으니까 좀 제대로 좀 하지. 근데 어제 나온 뉴스로 생각을 해보면 상법 개정에 3차 상법 개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 중이다. 여기 분위기를 흐트리는 짓거리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그 혁신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롯데지주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비중 10% 올릴 생각이에요. 요거는요.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28,000원 만약에 이제 29,000원대 죄송합니다. 29,000원 밑으로 들어오잖아요. 여기서는 이제는 이제 시일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선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중 확대 준비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수익은 또 만들어내야죠. 뭐 저는 여기 이상 보고 있어요. 여기 예. 요 사이입니다. 3, 4와 3, 5 사이 요 정도 보고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수익 더 내려고 그러면 좀 평단 좀 낮춰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묵직한 종목의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움직일 때는 한쪽 방향성을 타고 가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연기금 매도가 최근에 많았다. 직전 한 달 동안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왜 매도했는지 사실 이게 뭐 나빠서 매도했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워낙 또 춤추고 칼춤추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더 상승할 여력이 많지 않은 것.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좀 소소한 거. 이거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털어야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동사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기 말이고 실적 발표잖아요. 그럼 저기 정도면 선반영 다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거든. 더 팔 게 없어. 기관도 팔았고 연기금도 팔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사줘야 되는데 누가 사고 있어요? 외국인은 조금씩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220일 라인 다 터치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 평단 관리하면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평단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여기서 맞췄잖아요. 하방에서 그죠? 그러면 뭐 여기서 왜 자꾸 흔들려야 돼? 시간을 주십시오. 이 종목은 앞으로 2달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아주 화끈하게 이렇게 올라가줘야 적어도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할프로 업사이드가 20% 정도 남아있다. 그럼 15에서 한 20%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좀 시간이 필요한 종목도 있잖아요. 바로 뭐 우리가 지금 10월달 마냥 막 치고 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임이 벌어질 확률은 지금은요. 앞으로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 지금 평단 조절 중입니다. 우리가 이 종목은 OLED 관련된 내용이고요. 애플이 잘 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도 좀 있고, 그러면 네거티브한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많은데,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3분기 때는 상승이 좀 빠져. 그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이제 시리즈 신 제품이 또 이제 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 패드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차 이런 내용들 생각을 해보면 지금 3분기는 좀 쉬고 4분기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 분야는 거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이 종목은 잘못 거래하면 상당히 좀 힘들다라는 것도 아닌데 워낙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보면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BOE 쪽이 지금 애플의 퀄리티를 못 맞추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퀄 테스트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수혜 부분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가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122 이동평균선 이게 이제 QOQ 대비로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QOQ 대비해서 제가 볼 때 여기를 훼손내야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보고 있어요. 이제 파동이 지금 시그널 들어오는 것들이 아주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급 현황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평단 조절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주가 장도 자체 위치가 아주 뭐 위험한 주가 위치가 아니잖아요. 42,800원이나 43,400원, 300원이나 뭐가 있어 500원 차이인데 우리는 그 정도 갖고 눈 깜짝도 안 하는 그런 또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보죠, 여러분들. 파마 리서치 제가 평단 조절을 했습니다. 55만 6,666원으로 맞췄습니다. 저 정도 맞춰놓으면 가격 경쟁력은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처음엔 57에 들어갔다가 지금 평단 좀 낮춰가지고요. 제가 항상 평단 낮춰. 두 번째 평단 조절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기서 센스 있게 잡아주시는 기존에 여러분들 만약에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못하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두 번째 평단 조절하거나 그럴 때 오늘도 이제 코리아 앱때 두 번째 들어갔잖아요. 6,090원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쨌든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경쟁력을 보유한 거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 항상 제가 두 번째 평단 조절하는 종목만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다니까 비중 세게. 그런데 좀 전 섭섭하죠. 그런 분들이 크게 먹었을 텐데 후원은 좀 안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파마 리서치가 뭐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갈 만한 내용 별로 없는데 지금 어쨌든 그래서 미용, 의료, 화장품 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이 센세이션하게 돌아가야 되는 중간에 이제 빈 공간이 생겨야 돼요. 뭐냐면 코스피 종목들 중에 대장주들이 조금 쉬어줘야 돼. 그래야지 얘네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워낙 또 큰 형들이 잘 나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워낙 심하게 달려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종목이 다 움직이잖아요. 예, 지금 조금 참아주실 필요성은 있다 없다? 야,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러 10월도 엄청난 결과를 또 우리가 지금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18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25개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제가 이럴 겁니다. 어떤 달은 개수로 다 승부를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장이 좀 애매모할 때는 보통 6에서 한 9% 정도 사이에서 회전율을 많이 해서 개수를 늘려서 수익을 만들어내서 월간 밸런스를 맞출 때가 있을 거고요. 좀 장이 좋거나 좀 받아줄다 이렇게 하면은 또 10% 이상 수익률 위주로다가 또 포지션 잡으면서 또 적정하게 또 월간 밸런스 시트 맞추면 되는 거예요. 개수도 중요하지만 밸런스 시트 중에 맞추는 게 더더욱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플레이는 제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달도 이렇게 했으니까 한두 종목 여러분 재고 정리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고 하고 자기 월간 그 수익률, 그 금액이 쭉 있잖아요. 그거에다 뭐니 일개표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 정도는 뭐합니까? 재고 있으면 조금 내가 짜증이 나고 요거 좀 보고 좀 싫은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까? 왠지 찜찜한 거 있잖아. 있어 없어. 그거 하나 정도 빼. 괜찮아요. 제가 드립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찜찜하면 자꾸 신경 쓰여.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빼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빼고 새롭게 또 제가 종목 이야기하는 거 그거 갖고 또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셨죠? 그렇게 셀프 정화도 잘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채널을 활용을 더 잘하면 더 많은 것들을 또 얻어낼 수 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저보다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월요일 날 또 여러분 즐거운 마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고 싶은데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 월차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 좀 쉬고, 저도 골프 좀 치고 오고, 소주 한 잔도 하고, 이렇게 쉬고, 화요일부터 다시 또 방송해 드릴 텐데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안 하냐? 아닙니다. 제가 월요일 방송분은 따로 준비해 놨으니까, 그 녹화로다가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화면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만나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